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1년 이상 지속되던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공방이 이딴 법원 판결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민승기 회장 측이 제기한 1심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이 오늘 민승기 회장 측이 제기한 맨해튼지법 마가렛 챈 판사의 김민선 씨 승소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긴급 보류 신청을 기각 처리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지난달 25일 민승기 씨 측이 제기한 1심 판결 효력 정지를 일단 받아들이면서 5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일과 7일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서류들을 법원에 접수했고 당초 1,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던 최종 결정이 생각보다 빨리 내려졌습니다. 또 너무 좀 생각보다 빨리 결정이 내려져서 좀 어리둥절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패널들이 이번 이 사태가 우리 한인 사회에 장기화돼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을 끌면서 분란을 가중시킬 필요가 없다 결정을 하셔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결정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민승기 회장 측도 결과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조성환 수석 부회장은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말하고 하지만 민승기 회장이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듯이 항소는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집행부가 협의해 인수인계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식적인 의견은 다음 주 초에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식적으로 34대 뉴욕 한인회장이 된 김민선 회장은 다시 한번 한인사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긴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작은 어떤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고 지켜주신 동료분들 그리고 동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여 동안 공방을 벌이던 뉴욕 한인회 사태가 드디어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하루빨리 갈라졌던 동포 사회를 치유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이끄는 책임이 김민선 회장에게 주어졌습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이변이라는 평가를 남기며 버니 샌더스 후보가 기승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실시된 미시건주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샌더스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누르며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는 8일 미시간주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1.5%포인트 차의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선거 전 발표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이 평균 20%포인트 이상 우세했기 때문에 이번 승리는 이변이라는 평가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승리로 대선 후보 경선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샌더스가 그동안 특정 지역, 특정 계층에서만 지지받는 약소 후보라는 이미지를 벗고 전국구 후보로 각인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출구 조사를 통해 샌더스가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금까지의 경선보다 2배 정도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미 자유무역 협정 등으로 미시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강하게 각인돼 있어 무역 자유화를 지지하는 클린턴보다 샌더스를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15일 경선은 플로리다, 일리노이,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와 오하이오 등 5개 주에서 치러지고 이번 대선 경선 전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거품은 서서히 거치는 듯 보입니다. 테드 크루즈 연방상원의원이 지난 8일 아이다호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 8일 4곳에서 치러진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와 맞상대할 후보라는 위치를 유지한 테드 크루즈 후보의 대선 캠프에 사람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크루즈는 이날 경선에서 아이다호에서 승리하고 미시간, 미시시피, 하와이에서 트럼프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한때 공화당 주류의 대표 선수였지만 경선에서 중도 하차한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동생인 닐 부시 부부가 이날 크루즈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워싱턴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닐 부시 부부는 크루즈 캠프 재무팀에 들어갔습니다. 부시 전 주지사가 후보를 사퇴한 뒤 부시 집안 인사가 특정 후보 진영에 뛰어든 것은 닐 부시가 처음입니다. 이 밖에도 랜드 폴 연방 상원의원, 릭 베리 전 텍사스 주지사, 마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 캠프 인사 등 13명이 새로 합류했습니다. 특히 9일에는 한때 경선 주자였던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 패커드 최고 경영자 역시 크루즈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아시안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역 정치인들과 15%인 그로잉이 어제 집회를 열고 아태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권익 신장과 예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칸 권익 옹호 단체 연합인 15%엔 그로잉이 9일 뉴욕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권익 신장과 예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연합은 이번 회계 연도에서 시 전역에 77개 아태계 커뮤니티 단체를 위한 예산이 전체 예산 중 고작 3.2%밖에 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뉴욕시의 아태계는 인구의 14.5%나 차지하는데 이들의 교육과 복지, 저임금 노동 문제 등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김봄신의 가정상담소 소장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 더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이 넉넉히 확보돼야 여성과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피터 쿠, 폴 벨런 뉴욕 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참석해 예산 증대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김성수 씨 사건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는 또 백악관 온라인 청원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최윤희 공동회장은 9일 퀸즈 플러싱 JHS 189 중학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성수 씨 사건 해결을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인 결과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중국 커뮤니티와도 연계하고 백악관 온라인 청원 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협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달 안에 백악관 온라인 청원 사이트를 개설하고 웹사이트를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협회는 특히 김성수 씨 사건과 더불어 근무 중 비무장 흑인을 총격 사살해 최대 15년형을 구형받은 중국계 피터 리앙 경관의 사건 해결을 위해 중국 커뮤니티와 연계했습니다. 백악관 공식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총 10만 명의 서명이 요구됩니다. 한편 협회는 또 이날 아시안 학생들을 비하한 아카데미 시상식 주최 측에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상을 돕기 위해 무대에 오른 3명의 아시안 어린이들에게 당시 사회자였던 흑인 배우 크리스 록이 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대해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국 120개 도시 시장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첫 심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LA와 뉴욕을 비롯해 미 전국 120여 개 도시 시장들이 나서 연방 대법원의 행정명령 지지를 촉구하는 탄원서 보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미국 시장협의회와 전국 지방도시 리그입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 빌 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 등 미 전국의 도시 및 카운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8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며 연방 대법원의 행정명령 지지 입장을 밝힌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민자들은 미국의 사회 경제를 이루고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일부분이라며 행정명령의 조속한 시행을 호소했습니다. LA와 뉴욕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연방 대법원 탄원서 제출 캠페인에는 이미 미 전국 44개 도시 시장들이 합세했고 80여 개 도시 시장들도 동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시장들 중에는 행정명령 반대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텍사스 지역의 휴스턴, 오스틴 시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 미 비자 면제국 국가들은 올 가을부터 캐나다 방문 시 전자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는 괜찮지만 영주권자나 유학생들은 본인의 해당 여부를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전자 여행 허가 ETA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올 가을부터는 비자 면제 대상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미 영주권자를 포함해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방문객이 6개월 미만으로 캐나다를 방문하거나 캐나다 공항에서 환승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ETA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미 시민권자는 ETA 시행 이후에도 비자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고 육로와 해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도 이번 조항에서 제외됩니다. 유학생 및 취업비자 소지자도 ETA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15년 8월 1일 이전에 유학 및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재입국 때 전자 여행 허가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는 캐나다 방문 예정인 제외 국민들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미리 신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TA 신청은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걸으면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위험천만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워킹 텍스팅으로 인해 숨지는 교통사고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비영리 교통안전연구단체 거버너스 고속도로 안전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6월 사이 워싱턴 DC를 비롯한 전국 50개 주에서는 총 2,368건의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2,232건에 비교해 6%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보통 연초 발생한 사고는 접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했습니다. 했다고 추산했습니다. 협회가 교통사고 사망 건수를 집계한 이래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보행 중 잦은 휴대전화 사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관계자는 다양한 원인 가운데 특히 보행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휴대전화 사용 급증과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4건 중 3건인 72%는 어두운 밤에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테러 위협과 중국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의 관광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뉴욕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가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뉴욕시의 관광 마케팅 에이전시인 NYC&컴퍼니의 프레드 딕슨 회장은 올해 뉴욕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5,9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5,830만 명보다 2.4% 증가한 규모입니다. 딕슨 회장은 뉴욕이 테러 위협 등으로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인식되고 중국의 경기 둔화로 관광업에 타격이 예상될 뿐 아니라 달러화 강세로 관광객의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뉴욕 관광객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의 관광객 유치 목표는 2021년 6,700만 명입니다. 뉴욕을 찾는 관광객의 국가별로는 영국이 가장 많았고 캐나다, 브라질, 중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느는 속도는 중국이 가장 빨랐습니다. 올해 뉴욕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은 작년에 85만 명보다 무려 8.2%가 늘어난 9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시 관계자들은 중국 관광객이 2018년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생일 잔치로 12억을 쓴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판단력을 상실했다고 봐야죠. 국민들은 심한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끝없는 탐욕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장경비들이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고급 승용차에 탄 손님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92번째 생일을 맞은 무가베 대통령. 92개의 풍선 장식과 92kg의 초대형 케이크가 제작됐습니다. 초대된 손님들은 만찬을 즐겼고 댄스팀과 밴드의 공연으로 잔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됐습니다. 생일 연설에서 무가베는 식량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doing our best to feed our nation, and for now, there is maize available. 하지만 성대한 생일 잔치가 열린 장소는 최악의 가뭄 피해를 본 지역.
그런데도 자신의 생일 잔치에 무려 12억 원의 비용을 들였습니다. Why should people celebrate while people are suffering? 한때 아프리카 최대의 곡창지대였던 짐바브웨는 무가베 대통령이 36년 장기 집권을 하는 동안 국민의 4분의 1인 300만 명이 아사 위기에 놓인 죽음의 땅이 된 지 오래.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과 물 부족, 높은 실업률과 물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변화를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A new president, new government, and so on and so forth. I hope it will change one day, but it will be many years because you don't change an economy overnight. 하지만 국민의 호소에는 아랑곳 없이 36년 최장기 독재자란 타이틀로도 모자라 2018년 대선에도 후보로 나서겠다고 선언한 무가베. 끝없는 탐욕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은 올해도 92세의 생일 잔치에 화려한 팡파레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스템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OPT 프로그램 연장 개선 규정이 공개됐습니다. 개선 규정은 최근 또는 이전에 졸업한 스템 분야 전공 유학생에 대한 OPT 연장 기간이 기존 17개월에서 24개월로 늘었습니다. 전공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OPT 기간 12개월까지 합치면 스템 전공 유학생들은 최대 3년간 학생 비자 상태로 OPT 유지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규정은 오는 5월 10일부터 전격 발효돼 시행에 들어갑니다. 글로리아오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원이 전임 케이 네스트가 사망하면서 버겐 카운티 민주당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한인으로는 버겐 카운티 민주당 내 최고위직으로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을 대리하게 됩니다. 또 선출직 후보 공천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민주당의 강세인 버겐 카운티에서 부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 위원장은 어제 정치권 중심에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이 뉴욕시 특수 목적고에 대한 코디네이터 제도와 입시 준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법안은 각 특목고의 코디네이터를 상주시켜 학생들에게 특목고 입시 정보와 응시를 권고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입시 준비반을 운영합니다. 또 이를 위해 $35만 시험 준비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255만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뉴욕시의 최신식 테크놀로지로 업그레이드된 신형 버스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8일 와이파이, USB 포트, 버스 정보 제공 스크린 등을 갖춘 신형 버스를 도입해 승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다음 달부터 퀸즈 JFK 공항 큐가든 지역의 버스 구간에 운행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앞으로 5년간 $13억 예산을 투입해 총 2,000여 대의 신형 버스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맑은 날씨에서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다소 쌀쌀해지면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